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전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문의도 많은 컨텐츠였는데 손해사정사는 어떤 직업인가요에 대해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2탄 심화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소득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있으신데 도전해도 될까요? 개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영업력이 어떤 게 필요하냐? 혹은 이게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이게 전화가 생각보다 좀 와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동료가 될 분일 수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통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통화가 좀 길어진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보면은 그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왜 손해사정사를 언급하고 운운하느냐, 보조인이면서 이러면서 약간 좀 빈정대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자격증이 제가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슬릴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저는 고용부터 위탁, 동기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냥 실무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손해사정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전혀 불편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결정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이고 돈 얼마 버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실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두 영상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찍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소득,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거잖아요. 자, 고용, 즉 보험사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도 급이 있어요. 메이저급은 좀 많이 받죠. 팀장급만 돼도 연봉이 억 단위가 되니까. 그리고 고용 안정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위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위탁을 시키는 입장이 있고 일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직장 생활은 다 힘들죠. 기본적인 소득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안정적이고 좀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도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위탁은 내가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필드를 뛴다고 하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팀장이나 관리자급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팀장을 시켜줘도 싫다고 하는 직원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팀장 월급이 좀 적습니다. 위탁은 저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급여가 생각보다 엄청 작았어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한 8, 9년 전까지만 해도 한 3, 400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그런 필드 뛰는 사람은 얼마를 버느냐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깔려있는 경우 있고 안 깔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보통 회사랑 조사자랑 나눠 먹기를 해요.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고용 안정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죠. 일을 안 하면 그만큼 내가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마감이라고 하죠. 마감주는 밤새고 그런 적 엄청 많습니다. 업무 편의성은 예전보다는 좀 스트레스는 덜 받지만 그만큼 보수도 적어져서 튀어나오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나오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위탁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소득도 좀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독립손사의 혹은 변호사 사무장의 소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겠죠. 소득인데 이거는 워낙 편차가 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급을 깔고 아니면 연봉제로 가는 데도 있는데 연봉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영업력이 뛰어나서 억 단위로 가져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한 달 한 달 힘들게 사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편차가 워낙 심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영업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력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일이 없는데. 진짜 제 주변에도 실력 막 지식 막 엄청나요. 그래서 주변에 막 손사들도 막 물어보고 막 전화 와서 막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은 정말 뛰어난데 영업력이 없어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진짜 무작정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일 시작할 때 6개월간은 거의 닥친 대로 아는 사람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커피값이랑 식사비만 하루에 5만 원 이상 무조건 썼죠. 그렇게 6개월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6개월 동안 거의 소득이 없겠죠. 저는 그래도 빨리 한 4개월째부터 이제 일이 들어와서 4개월째부터 이제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된 영업처가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뛰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요즘 뭐 대형 독립손사도 좀 많이 생겨서 그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뭐 보장을 해주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런 데는 또 이제 회사랑 또 나눠 먹는 비율이 또 불합리한 회사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격증 있다고 해서 건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100만 개를 갖고 있어도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나이 들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일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오래 일할수록 내 인맥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더 좋은 직종이긴 해요. 뭐 은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 따면 되겠네? 딴다고 한들 영업력 없으면 끝입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자격증이 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딴다 한더라도 쉽지 않다. 자격증이 있다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대인 출신 뭐 삼성 손해사정사 하던 분은, 그분은 이제 장기 쪽, 즉 개인 보험 쪽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 하나 따면은 뭐 다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배상 책임, 뭐 장기 보험, 뭐 교통사고 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무하고는 좀 괴리가 분명히 있고, 알아야 될 의학적 지식, 즉 차트는 기본적으로 또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차트가 영어로 돼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어 라틴어로 돼 있을 겁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자격증 따고 또 실무에 대한 지식, 물론 당장 급하게 한 건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이거를 다 그때 도움 받아서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상담 능력부터 대부분 전화 딱 해보면 티가 나거든요.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공부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문의도 있었어요. 이제 자격증 따자마자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일은 희한하게 혼자 아무리 잘나고 지식이 많아도 혼자 일을 못해요. 분명히 주변에 도움들이 많이 필요해요. 내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또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또 부드럽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도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제가 20몇 년을 했어도 저도 모르는 게 아직도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아서, 전 정말 이 인맥 없으면 저도 일을 어려울 정도로 혼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판단해야 될 때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사 대기업이랑 저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 혼자만의 지식과 의견 판단으로 싸울 수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의견 나눠보고 판단하고 회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때 단독으로 뭐 차리신다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아는 분, 뭐 친구가 또 하고 있는데 둘이서 해보겠다, 그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 최소한 3-4명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뭐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경기를 타지 않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다치는 거에는 경기를 타지 않으니까. 다만 요즘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일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다 알잖아요. 그만큼 좀 대중화가 많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큰 대형 독사라고 하죠. 그런 사무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보니까 뭐 급여도 줄고, 보험사는 또 돈을 안 주죠. 의료자문이다 내규다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 주거나 지급 금액이 적어지니까
소득도 당연히 그만큼 줄죠. 그나마 저는 이제 소송권이 좀 죽다 보니까 소송권 때문에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왜냐면 뭐 안 주니까 보험사에서 소송 관리 그만큼 많아진단 말이에요. 개인 보험권은 줄지만 소송권은 늘어난 케이스죠. 그래서 전 다행히 버티고 있는데, 못 버티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업계가 힘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주변 추천을 많이 했어요. 왜냐, 사무장이든 독사든 이쪽은 워라밸이 워낙 괜찮아요. 제가 워낙 그동안 직장생활 오래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 시간도 이쪽은 많이 나고요. 내가 뭐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육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정도로 워라밸은 괜찮은데, 그만큼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겠죠. 돈 많은 백수가 좋겠죠, 당연히. 돈 없는 백수보다. 이제 독사를 생각하실 때 내가 워라밸이 제일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은 독사 쪽을 하셔야죠. 근데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자격증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보조인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무장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변호사님 밑에서 그 사무를 보조해주는, 말이 좋아 사무장이지만 사무 보조원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1차 면제고 2차는 공부를 하다가 쉽게 말해서 때려쳤죠. 저는 개업할 것도 아니고 개업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일을 사실은 그만두고 싶어요. 보험사랑 다투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뭐 최대한 뭐 60 전에 은퇴하는 게 꿈이긴 한데, 저는 뭐 개업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안 땄는데, 따로 이제 나만의 사무실 혹은 뭐 법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따시는 게 당연히 좋죠.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다. 자격증 없이 한번 일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위탁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에서 일을 하다 오랫동안 하다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 일을 적응을 금방 해요. 뭐 차트도 금방 읽고 의학적 지식이 일단 갖춰져 있고 약관 다 알죠. 실무 다 아니까 반대 입장에서 일할 뿐이지, 업무 적응하는 데는 되게 빨리 적응하니까 영업용만 맞춰지면 뭐 금상첨화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부터 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자격증 따면 무조건 뭐 인생이 바뀌겠지, 그건 아닙니다. 물론 대출은 잘 나오는데 자격증 딴다고 만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독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기부터 좀 탄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위탁을 가서 한 몇 년 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그 몇 년 하면서 영업도 준비를 하는 거겠죠.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크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의 급여도 나오고 일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 싶긴 합니다. 위탁이라고 해서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위탁도 물론 젊은 친구들 위주로 뽑겠지만. 그럼 변호사 사무장은 뭐냐라고 하실 텐데, 요거는 제가 또 변호사 사무장과 또 독립손사의 또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영상에다가는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뭐 요청이 많다면 제가 뭐 그때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지만 여기까지 보셨으면 손해사정사를 생각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여러분들 뭐 보험이 필요해서 알아보실 때 어떤 보험을 어떤 담보로 누구한테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거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